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사실 국장을 하시는 분들은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왼쪽에 보이시다시피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한 주였다고도 볼 수 있겠죠. 다음 주는 미국장 또 그다음에 우리 국장 또 같이 쭉쭉 오르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관세 이야기로 또다시 미국장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CPI에 이어서 PPI도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트럼프가 거기 잠깐 서보라고 한 다음에 뺨을 또 한 대 때렸죠. EU에서 미국산 위스키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트럼프는 바로 EU에서 제조된 주류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소식으로 사실 주류에 관련된 이런 관세 전쟁이 대형 기술주랑은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디까지 트럼프가 튈 줄 모른다 이러한 불안감이 계속 지속되며 대형 기술주가 크게 하락. 다만 인텔 같은 경우는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14%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애플의 상태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나저나 여기까지 보니까 야 역시 워렌 버핏은 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에 대해서 매도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맞냐라고 했지만 올해 들어 애플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금을 사상 최대치를 만든다고 처음 나왔을 때는 워렌 버핏은 그 뭐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니까 야 탁월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큰 걱정은 지금 이제 증시가 많이 조정되어서 이제는 앞으로 그냥 쭉쭉 올라가면서 한 2-3개월 뒤에는 신고가 또 낼 거야.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이 많긴 한데 그런데 저기 이제 딱 하나의 걱정은 과연 버핏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현금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마이너스 10% 하락으로 마무리가 될 거면은 그냥 버핏도 주식을 사서 버티는 전략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워렌 버핏이라고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능력은 없겠지만 워렌 버핏이 생각하는 미래는 조금 더 가혹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은 애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고요. 또한 중국에서 대부분의 기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죠. 애플의 AI 기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애플의 AI 기능의 매력이 부족하다며 목표 주가를 275에서 252로 소폭 하향 조정도 했습니다. 한편 이 와중에 애플은 돈 많습니다. 앞으로 4년간 미국에 700조를 투자해 삼성전자 2개죠. 이 정도의 엄청난 큰 돈을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앞으로 애플은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좀 신기한 소식이 떴습니다. 애플 에어팟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여기에 실시간 통역 기능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애플 에어팟에 실시간 통역 기능이 들어가게 되고 블룸버그 통신은 그렇다면 새로 사야 됩니까? 아니라고 하네요. 그냥 하반기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앞으로는 내가 쓰는 에어팟에서 실시간 동시 통역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외국인이 말하는 게 내 귀에 번역되어서 들려오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말하는 거는 내 아이폰 화면에 번역되어서 전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외 나갈 때는 무조건 애플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해볼 수 있겠는데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러한 소식을 볼 때마다 과연 앞으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영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조금씩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JP 모건 테슬라 목표가 $120 제시. 야, 완전 불난데다가 기름을 갖다 붓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주식. 사실 애플은 귀엽죠. 테슬라를 보면요. 테슬라는 고점 대비 벌써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얼마 전 UBS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25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JP 모건은 지금에서의 또 반토막 고점 대비 마이너스 75%인 $120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앞으로도 반토막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머스크의 정치 활동과 비난 여론이 확산되며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산업 역사에서 이러한 사례는 찾기가 어렵다며
하나의 브랜드가 이렇게 빠르게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국과 일본차가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으로 보이콧을 당했던 사례를 떠올릴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때는 딱 하나의 국가였을 뿐이죠. 하지만 이거는 글로벌적으로 유럽에서도 난리, 중국에서도 난리, 미국 내에서도 난리다 보니까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하향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미국장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개인분들이 가장 많이 산 ETF를 보면은 타이거 미국 S&P 500 ETF라고 하고요. 1,900억 매수를 했다고 하네요. 거기다 아마 물을 태웠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1,470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훨씬 더 크다고 하는데요.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단 20일 동안 SOXL 무려 1조 넘게 매수하는 모습, TSLL 4,300억 매수하는 모습, MVDL 2,300억이나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믿음이 크다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전부 다 레버리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도 지금 많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SOXL은 한 달 동안 42% 하락했고요. TSL도 한 달 동안 54% 하락했고요. NVDL도 34%나 하락을 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의 뭐 물을 태우는 심정일 것 같은데, 과연 빠르게 회복을 해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하락할 때 레버리지는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본주를 투자하고 난 다음 상승 추세로 누가 와도 바뀌었다, 뭐 예를 들면은 최소한 20일 선을 회복은 했다, 뭐 이 정도 데이터는 나와야 그때부터 레버리지로 바꾸는 게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한 번만 아웃되면 그냥 끝나는 시장이에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몇십 년 동안 승리를 해가지고 내가 한 몇십억이 있다, 몇백억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딱 한 번 마이너스 100% 한 번이면 끝난다, 모두가 공평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주식 투자가 무서운 법이죠.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2분기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더 강하게 달려나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스닥은 고점 대비 15% 하락한 지금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은 올해 초 대비 7%, 8%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3분기까지 우상향이 가능하다고 하며 1분기 어닝 시즌이 곧 시작하게 되는데, 우려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죠. 반도체 업황. 반도체 업황까지 개선이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대장 섹터인 반도체가 달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코스피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나겠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그래서 연속적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삼성전자를 매수할 시기가 왔습니다. 55,000원 미만 이 정도 라인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왜 삼성전자를 이렇게 좋게 보느냐 하고 봤더니 D램 낸드 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2분기에는 반도체의 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범용 낸드의 거래가는 12월에 저점 찍고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IT 기기의 수요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얼마 전 PC, 스마트폰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수요일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100% 이해합니다. 저도 긴가민가한 부분 분명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댓글을 보시면은 조금 특이하게도 많은 분들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제 경험상 제가 이제 유튜브를 거의 한 4-5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댓글을 분위기를 봤을 때 뭔가 욕이 막 쫙 박힐 때, 그때가 보통 방향성이 바뀌기 마련이더라고요. 과거 이제 2차전지 벌써 그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2차 전지가 안 좋다. 이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진짜 많은 욕이 달렸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지하실 5 층까지 내려온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또 작년 12월 국장 진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국장 이제 괜찮다. 이제 더 이상 하락할 데가 없다. 계엄령까지 터졌는데 더 이상 나쁠 소식이 뭐가 있나." 그런 얘기를 했을 때도 정말 많은 욕이 달렸었지만, 하지만 지금 보니까 '국장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반도체도 한번 역발상 투자해 볼까?' 이런 고민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친구들 전부 다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소카. 소카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중심에는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야기가 또 등장하면서 소카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자, 어제는 LS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소카에서 이런 얘기가 나타났죠. 왜 그런가 봤더니 최대 주주인 이재용 전 대표가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아마도 이대 주주인 롯데렌탈과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아직까지 차이는 크다고 합니다. 소카는 이재용 대표 측이 45%, 롯데렌탈은 25.7%의 지분을 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재용 전 대표가 매수를 한 이유가 경영권 안정, 이러한 이유를 밝혔다고 하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오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다만 음봉으로 끝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다음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무조건 봐야죠. 오늘 폭삭 소가수다. 이제 우리 표준어로 번역을 하면은 고생하셨습니다. 이 드라마가 공개가 되는데요. 5편부터 8편까지 공개가 되겠죠. 혹시나 기름들 아직까지 안 보셨다면은 오늘 저녁 휴지와 함께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가 제작사인데 오늘 또 주가가 급등했고요. 이 와중에 너의 이름은 스즈메 문단소 일본 애니죠. 일본 화제작의 수익과 배급을 맡은 영화사 미디어캐스를 인수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다만 관련주 펜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더 오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폭삭 속아수다가 글로벌리 흥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과연 해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럴까, 이러한 의문점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나라 농촌 이야기 그걸 보고 공감하기엔 좀 많이 어렵겠죠. 어쨌든 폭삭 속았수다 진짜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야, 이게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군요. 2차 전지 투자가 지금 가장 무서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들 적자 행진을 보여줬기에 자금난 걱정이 분명 있을 것이며 유상증자는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누가 끊었나? 바로 삼성 SDI가 끊었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유증을 때렸다고 하며 오늘 주가는 당연히 하락을 피하지 못했고요. 다만 자금 사용처가 어딘가 봤더니 1.5조는 탑업인 증권 취득, 나머지 0.5조는 시설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너럴 모터스 투자,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라인에 사용된다고 하네요. 전고체 단어가 또 등장했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하는 와중에 전고체는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 시각은 저 기릿은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말쯤 되면 분명 좋아지는 시기가 올 것이고, 다만 그 와중에 그 중심에는 전고체가 있다는 거, 모든 반도체가 아니라 HBM만 갔던 거 기억나시죠? 작년에 그것처럼 모든 2차 전지가 아니라 전고체 위주로 올라가는 장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때는 서학개미의 필수템이었던 아이온큐, 지금은 너무나 크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 넘게 났죠. 그런데 이렇게 하락한 와중에도 미국에서 공매도 투자자의 매도 리포트가 등장했다고 하네요. 내용은 심플합니다. 아이온큐가 양자 배터리를 지금은 100개 수준인데 이를 내년까지 4,000개로 늘린다고 하고 28년까지 3.2만 개로 늘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당연히 어렵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아이온큐 최근에 CEO가 교체가 되었고 기술 로드맵을 바꿨다고 하는데 잘 되고 있는 거라면 왜 바꾸겠냐, 이렇게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만 이러한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아이온큐 여기에 대한 미련이 많겠죠. 서학개미는 매수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과연 과거 게임스타처럼 공매도 세력을 개인 투자자가 이길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양자컴 이야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양자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러한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어제 양자컴 관련주가 급등했죠. 그런데 앞으로 양자 기술이 발달하면은 LG전자, 삼성전자, SK텔레콤 요 세 가지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은 LG전자는 IBM, 마소 등 다양한 양자 컴퓨터 전문 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3월에 MS 마소 회장이 LG전자를 방문하는데 바로 이러한 양자컴 때문에 방문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삼성전자는 양자 시대에 대응해 S25의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 암호화 속도를 향상시켰으며 SK텔레콤은 양자 관련 자회사인 IDQ를 통해서 아이온큐의 현물 출자를 한 점이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상장 공모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보증보험. 공모주 시장이 정말 좋다는 증거가 또 등장했죠. 데이터가 정말 안 좋아서 당연히 패스를 했지만 그런데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서울보증보험 공모가는 26,000원, 시초가는 28,000원으로 2,000원의 수익을 줬고 거기서 더 상승하여 32,000원까지 찍고 오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청약을 했다면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었겠지만 하지만 뭐 원칙은 원칙이니까요. 대신 다음 주 공모주가 더 좋겠다는 그러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청약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전국적으로 주 7일 배송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CJ 대한통운이 지난 1월 일요일과 공휴일에 택배를 받는 매일 오내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G마켓도 즉시 주 7일 배송 도입했고 11번가도 2월 말부터 주말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 모두 주문량이 늘어난 효과를 바로 봤다고 하니까 다른 택배사들도 7일 배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조금 하락하나 싶던 국제 금 가격,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면서 또다시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도 시장 예상치를 밑돌자 금리 인하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 점도 수요를 자극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금 강세가 장기화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매입과 지정학적 불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